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월달 공략했었던 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종목이 오늘 상한가,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담자 시간에 제가 목소리 높여서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자 이 종목이 하락률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었을 때 목소리 높여서 저점에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추가 행복 실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0.7% 구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방위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듯 했으나 막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공세에 못 이기고 외국인의 약 2,900억 그리고 기관의 3,400억 순매도 공세에 코스피 지수는 전강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형태로 종가는 마이너스 0.28% 장중 최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침에는 올려서 종목들 지수들을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그리고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고가에서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장 막판 종가는 시가도 이탈한 조금 부진한 지수 마무리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두 번째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1차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기술주 위주로 좀 전방위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직후에 단기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 미국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또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조금 관심 있게 이번 주 추적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수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었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는가 큰 그림에서 그런 이슈들을 살펴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고 우리가 10만 불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7일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과 등등등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자리를 서울에서는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므로 제가 정치 테마주가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뜨겁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지금 서울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주자들의 종목들이 오늘 일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 즉 이번 주 정치 테마주들의 순환 슈팅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번 달 윤석열 관련된 테마가 그 어떤 테마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순환 슈팅이 지속되어 가고 있는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전부 다 공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감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내므로써 아직까지 감사 의견을 우리 시장의 금감원의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 감사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이 종목을 꿈꾼 건 아니고 우수한 종목의 상한가를 꿈꿨으나 얼떨결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갤럭시아 머니터리 종목의 차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주는 우리가 쿠팡 관련주,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주로 한번 시세를 누려본 이후에 다시 이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 기회를 2월 19일 또다시 우려먹기 위해서 또다시 공략을 했고 금요일 공략을 해서 월요일 하루 만에 매수가 대비 20% 이상의 상승 파동을 과거에 두 번씩 노려봤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다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우리는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종목이 모바일 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구나. 그리고 쿠팡의 결제를 진행할 때 모바일로 결제하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결제 대행업체인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쿠팡 나스닥 상장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슈팅 메커니즘을 잡고
과거에 공략해서 2번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행복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제가 꿈꾸면서 상한가를 가라 그렇게 기도했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수익 실현하고 일부 비중 보유 중이셨던 분들은 차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직전에 고가를 오늘 역대급 거래량, 자, 거래량도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이 고가를 뚫어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이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때 2018년도 이 종목은 블록체인 관련주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직전에 쌍고점 영역대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내면서 상한가, 종가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밑으로 일봉상 7,9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그 위로의 추가 시세를 우리 9,300원 구간을 목표로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멘토님 왜 9,300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2014년도 당시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당시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올랐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때 시점에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 기간에 주가가 약 8,700원 그리고 9,400원 정도 되던 그 구간에서 쌍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9,000원짜리였던 주가가 3,6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2종 바닥과 3종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거의 모든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의 흐름은 가슴이 정말 보기만 해도 뜨거워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당시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눈알이 돌아갔었던 그 구간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우연히 주가를 공략하셨던 분들, 이 주식 2,000원대 공략하셨던 분들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4,000원으로 따블이 됐어요. 자,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가버려요. 자, 당시에는 상한가가 15%가 상한선이었기 때문에 상한가 한 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버리고 점상 그리고 나서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3달 동안 쉬지 않고 2,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다? 9,000원까지 4배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보입니다. 자, 이 차트 내가 이 주식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률만 수백 %가 찍히는데 기간이 3달밖에 걸리지 않았고 내가 2,000원대 공략했다 하더라도 사면 살수록 불타기를 하면 할수록 큰 수익으로 돌아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서 내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는 종목이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종목, 나에게 큰 수익이 안겨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자, 그 뜨거웠던 상승 구간 이후에는 어떤 구간이 있었는지 무섭지만 조금 심장 약하신 분들은 채널 돌리시고요. 자, 지금 무서운 공포 구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고가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집니다. 자, 거래량과 매수세가 줄어들고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본정권 매수 기회를 한번 주고 천정에서 또다시 차익 실현이 거래량 줄어들면서 매수세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 토막이 난다. 내가 2,000원에 공략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불타기를 진행하고 나의 기준 없이 주요한 지지선 대응, 주요한 익절선 평단가 대응을 못했다면 그동안에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뭐가 된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지옥의 맛을 맛보게 되는 그런 정말 무서운 공포 구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구간이 안 좋은 구간이냐? 자, 누군가에게 즉 이 고가에 물린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마음 아픈 구간일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간이 곧 어떤 구간이었다? 자, 우리에게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수익을 안겨주는 타점이었다.
자, 그 이유는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 만들어졌고요. 3중바닥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우리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 자, 이 구간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종목에 보이지 않는 청산가치, 이 기업의 내재가치,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 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데 내가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도 주가가 빠지면 그 공포에 추가 매수가 손이 안 가지죠. 하지만 이 이중바닥을 다지는 구간에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손절 잡고 베팅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 공략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자, 차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 구간. 자, 3중바닥 부근에서는 자, 여기서도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왔을 때 주가가 3,600원짜리가 5,400원까지 50%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다시 3,900원짜리가 4,800원까지 또다시 3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박스권 흐름에서 추세 하단, 우리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 다시 나온다면, 자, 이 구간은 뭐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뭐 로또를 사도 되지만 나는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을 3,600원에 공략을 해서 자, 7,200원까지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100%의 상승 파동을 노려보겠다. 이 기간 불과 2017년도 3월 말에서 자, 2019년도 9월 1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른다 한들 자, 이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0%의 자산 증식이 일어나는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밑으로는 정말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서 위로는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1년에 몇 번 오지를 않아요. 몇 번 주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매수타점은 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 왔을 때,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위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 있게 공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였고,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정말 바닥권에서 매수하기 좋은 기회는 내년 폭락장에서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의 과거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의 그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 본주도 이 고가에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 7,200원짜리가 1,600원과 자, 2,400원까지의 폭락이 나옵니다. 자, 2,400원까지의 폭락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이미 폭등한 고가에서 싼 고점을 찍는다. 그리고 3중 천정을 찍는다라는 것은 저점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이 곧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데,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데 고가에서 2중 천정, 3중 천정, 4중 천정 찍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은 대폭락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은 기보유자의 영역이고 밑으로 7,900원 이탈 시 반드시 비중 축소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의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본주가 블록체인 사업 영위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20년도 기준 연간 실적에 반영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주가가 1,600원짜리가 8,300원까지 4배 이상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만큼의 그런 실제로 보여주는 매출 증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관점에서 자,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기대감 그리고 쿠팡 상장에 대한 그런 테마주 형태,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최고가 단기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떨어진다. 분봉상으로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죠. 언제 차익 실현 떨어질지는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언제 정리할지는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출현됐을 때 그리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확인되었을 때는 반드시 7,900원 구간 지지선 잡고 여러분들 소중한 수익금 챙기는 전략, 원금 평단가 대응하시는 전략, 혹여나 고가에서
잠깐 3% 5% 먹으려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초기 손절선 잘 지키셔가지고 나중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달 특집 방송을 통해서 자, 바이넥스 종목을 3월달 이제 계속해서 저점의 물량을 확보하시는 거 권고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위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종목이 오늘은 상승률 지금 전체 시장에서 10번째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바이넥스 종목이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2월 15일 주가 38,800원에서 13,000원까지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기업이 5천억까지 한 달 만에 시총이 1조가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자, 이 공포 구간에서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자,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이는 구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지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다 라고 이 구간에서 비중 20%를 확보하시고 3월 말까지 반등 노려보는 걸 권고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추천드리고 3일 만에 20% 30%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서 자, 이 23,000원 구간을 돌파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라고 제가 방송을 찍어 드렸는데 자, 오늘 제가 예고해 드렸던 그런 방향성대로 주가가 오늘 흘러가게 되면서 장중에 27% 구간까지 상승 파동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27.75%까지 상승하면서 자, 우리가 3월 9일, 3월 10일 자, 3월 10일 그리고 3월 11일 이 조정시 이 바닥권 영역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했었던 이 바이넥스 종목이 3주 지난 오늘 매수가 대비 50에서 80%가 넘는 상승 파동을 누려보게 된 미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린 종목이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주는 기업의 종속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 단기적인 악재로 식약처발 단기 악재로 주가가 폭락한 저점에서는 이 공포 구간에서 자, 기존에 이 고가에 물린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구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미친 행복을 안겨줄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꼭 또다시 매수를 진행해야 될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조정받았을 때 다시 또 재진입 기회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이제 13,000원 가격대였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3,000원 가격대에서 자, 또다시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특정 악재 혹은 식약처발 악재 혹은 블랙스완 등등등의 악재로 혹여나 주가가 다시 12,000원, 13,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이 완료되고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에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분봉상으로건 일봉상으로건 확인이 된다면 언제 확인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폭락장이 와서 다시 이 상승분을 또다시 반납하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심장속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다가 이 종목을 반드시 이 구간에서 재진입기에 또 저점 영역대에서 자신있게 놓치셨던 분들도 큰 행복 누려볼 수 있도록 또다시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지금의 구간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밑으로 22,000원, 24,0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위로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를 기록한 자, 에이텍트엔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로 오랜만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제 에이텍트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이텍트엔 종목의 이제 주소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했습니다. 자, 성남 그리고 판교에 위치해 있어서 과거 이재명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성남 시절이었던 시절 성남시에서 그런 중소기업들 지원해주고 했던 사업들에 이 기업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재명 도지사와 친분이 있다.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이 있다라는 그런 설에 이 종목이 이제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서 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를 보면 자,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자, 주가가 5,300원에서 자, 37,500원 정도까지 자, 주가가 7배 이상 좋아질 만큼의 실적 상승은 없다. 그리고 이 종목의 상승 메커니즘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정치 테마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지금 정치 테마주 7배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 함은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주라 함은 최소한 1000% 이상은 올라가 주는 것이 이제 정치 테마주의 그런 대장주급이라는 그런 사견이 됩니다. 뭐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보성 파워텍 같은 뭐 과거에 이제 대선에 출마도 안 했지만 충청 대망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던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자, 주가가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6배가 올라갔는데요. 6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하셨을 법한데 이 6,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6,000원 구간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14,950원까지 또다시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100% 넘는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권에 출마한 기억이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한국으로 오면 마침 그때가 이제 대선 출마를 진행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침 임기가 끝나고 마침 대통령의 자리가 비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등등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제가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보성파워텍 종목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뭐 동생이 뭐 임원진으로 뭐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1,500% 가까이 올라간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자, 2017년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 2017년도 5월 달 전에 대권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식은 다시 또 빠지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보성파워텍이 2017년도 당시에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00%가 올라갔었던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 에이텍트엔이라는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예언을 해드리자면 올해 11월 달 이후로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자, 11월 달까지 민주당에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것인가를 선출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이낙연 지금의 당대표 다음 달에 5월 달에 사퇴를 하면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이제 사퇴를 하면 5월 달 민주당의 당대표를 선출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큰 이벤트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당도 당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 여권에서는 유력한 정치 테마 후보가 차기 대권 후보가 이낙연 당대표님과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미지의 3자 인물이 11월 달 민주당 경선에서 당내 누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올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그때까지 경선에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주가는 부양이 있을 것이다. 왜? 그때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언론에 도배가 되고 계속해서 포털에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낙연 당대표님의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정치 테마주는 올해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순환 슈팅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본주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자, 밑으로 35,0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11월 달까지 정치 테마주나 함은 그리고 대장주급이라 함은 저점 대비 1000% 이상은 올라가는 것이 대장주의 그런 뭐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밑으로 30,000원, 35,00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자, 분봉상으로 짧게는 34,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리고 조금 길게는 32,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여러분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이제 부방 종목입니다. 자, 부방 종목 밥솥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도 또 2015년도 한한령 당시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고 바닥권 영역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치고 지금 이 거래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보열 부방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연수원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다. 자, 뭐 같이 뭐 서울대법대 나오고 뭐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상장사 사회이사로만 들어와 있으면은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수십여 개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런 종목들 지금 고가에서 실적이 뭐 기반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작전주의 형태로 급등주의 형태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엔지스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자, 공시 내용 볼게요. 자, 지금 이번 달 3월 달 제가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는 종목들 반드시 거래 자제하셔라, 최대한 피하셔라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감사 보고서가 제출 안 됐습니다. 자, 어제만 15개 종목들 중에서 9개 종목이 감사 의견 거절과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에 상한가 같던 종목도 공시 나오자마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감사 의견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뭐 정보의 접근성으로는 회사의 내부자, 회계법인의 그런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 외부 평가가 회계법인의 의견이 적정일지, 한정일지, 뭐 거절일지 여러분들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 보고서 의견 확인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공략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다음으로 오늘 하락률 2위 루멘스 종목입니다. 자, 루멘스 종목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3월 22일자 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3월 22일자의 주가는 이날이죠. 이날 감사 보고서 화요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저는 화요일까지 못 낼 것 같아요. 좀 더 늦게 낼게요. 했는데 주가가 2,600원에서 지금 1,500원까지 회사의 매출액이 뭐 변동된 게 없는데 주가는 30% 40%의 폭락이 나왔어요. 거의 뭐 거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의견에 따라 휴지 쪼가리도 될 수 있는 즉 상장 폐지 적격성 77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자,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목 과거의 상승분을 지금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 곧 매수 타점에 위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자, 그런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 저 끝까지 정리매매로 마이너스 95% 99% 가까운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즉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감사 의견 적정이 뜨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접근 금지 그리고 비중 축소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비중 피하셨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종목 다시 또 찾아가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액션스퀘어 종목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액션스퀘어 종목은 공시를 보면 자, 지금 감사 보고서 탈피 이슈가 3월 11일자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3월 11일자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호재 공시가. 기존의 관리 종목이었는데 관리 종목 탈피된다. 그래서 주가가 자, 2,300원짜리가 3,400원까지 30% 올라가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기준 밑으로 1,950원 구간과 자, 2,050원 가격대 지지받는 여부 확인하시고 반등 시 거래 진행하시는 거 권고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CSA 코스맥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공시 내용 10초만 볼게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됐습니다. 시간외로 급등하더라도 감사 보고서 의견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거래 피하셔라 라는 첨언의 말씀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된 종목들 반드시 거래를 피하셔라 라는 의견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상남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장마감한 이후에 나우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